저는 SNS에 올라오는 부업 광고를 통해서 9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뭐 머리끈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나오면서 하나에 300원이래요. 했죠. 했는데 1,800 얼마를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속상하죠.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업 광고. 집에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제가 취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놓고 싶어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업, 약간 이런 식으로 볼펜 조립하는 걸 해줬죠. 집에서 쉽게 부업을 할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 여성. 이틀 뒤 담당자라며 연락이 왔다는데요. 광고했던 수공예 제작 부업은 오래 걸린다며 다른 부업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바로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였는데요. 짐을 쌓아놓고 택배 보내고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손쉽게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게 좋으니까 그 후자를 선택했죠. 그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네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어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채팅 어플인데 거기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메신저가 아닌 다른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답니다. 수월한 업무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업무를 전달받았습니다. 5초 10초 영상을 보고 캡처해서 보내주면 포인트가 쌓이고 2만 포인트가 넘으면 그걸 출금할 수 있게. 영상을 보고 증거 사진을 찍어 보내면 실시간으로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시간대별로 금액이 달라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는데요. 조회수 낮은 사람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알바생들 구해서 쓴다. 저 약간 그런 쪽인 줄 알고 하게 됐죠. 출금은 됐어요? 네, 그날 바로 되긴 했어요. 며칠째 그거를 하다가 그쪽에서 초급반을 잘했다. 그다음에 고급반, 그 단톡반 초대를 하겠다. 고급반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영상만 보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9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돈을 벌다 갑자기 9천만 원이나 잃어버렸다는 피해자. 이들은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친 걸까요? 저도 이제 초보나 끝났고 VIP 방으로 모시겠다 그랬어요. VIP 때는 고수익 미션이 있었어요. 그럼 고수익 미션은 뭐 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클릭을 하면은 여기 뭐 입력을 하고 안내해 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래소예요. 가상화폐 거래소요. 주식을 거래하듯 관리자가 알려준 상품을 선택하고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금액을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계속 수익을 얻었던 피해자. 그러다 갑자기 계좌이체를 요구했답니다. 높은 보수를 받는 미션에 참여하려면 먼저 돈이 입금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조금 그게 의아하긴 했어요. 안 하랬거든요? 그 무조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 여성이 영상 시청으로 받았던 단가는 4,000원 이상. 그러다 갑자기 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고수익 미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5만 원까지는 그냥 못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자. 그냥 입금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저도 궁금해서 했는데 5만 원, 6만 5천 원. 바로 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30만 원을 해봤어요. 호기심에. 4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게 좀 신뢰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5만 원과 30만 원을 입금한 피해자. 놀랍게도 수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더 큰 금액으로 눈길이 갔다는데요. 돈을 벌고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또 이번에 한 50만 해보자 했어요. 50만 원 미션이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션을 3번 더 해야 된대요. 이번에도 수익을 기대하고 50만 원을 입금했지만 담당자는 미션이 남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션 공지에 눈에 띄지 않게 4번의 미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데요. 결국 피해 여성은 150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입금하고 또 알려준 대로 했어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순서를 잘못한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은 인출 금액의 5배를 해야 된대요. 5배요? 입금을 해야지 돈을 다 받을 수 있대요. 너무 이상한데요? 갑자기 금액의 5배를 내라는 요구. 미션 이름을 비슷하게 설정해
참여자들의 실수를 유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데요. 진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대화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그 사람 저한테 보냈던 채팅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제 건 안 되는데 그쪽에서 하는 건 변경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채팅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실수를 유도하고 더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겁니다.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 점점 더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관리 미제 사건으로 그냥 종결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경찰도 뭐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건의 7% 정도만 지급 정지가 되고 있고 93%는 명백히 악성 사기, 이런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을 실제로 하게 해서 거기를 통해서 수익을 준다는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속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뒤에는 피해자가 거기에 속아서 본인이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금품 제공이나 용역 제공에 해당돼가지고 전부 정신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제외돼 버리는 겁니다. 현재 소극적으로 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에만 한정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의 적용을 이런 전기통신을 이용한 부업 사기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피해 구제조차 받기 힘든 부업 사기.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상 피해자가 돼보니까 이게 진짜 누구나 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너무 피해자들을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해자가 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